네, 보이는 코리아 오늘 제 10일회인데요. 이제 진짜 가을이 왔나 봐요. 우리 복장이 이제 진짜 좀 길어졌어요. 그렇죠? 저희가 한창 방송 시작할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심지어 저희가 에어컨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송을 했을 정도였는데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11일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10월 11일 11회를 녹화하네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되게 좀 날씨가 차가워졌어요.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 소개를 그래도 해야 될까요? 이제 해야 돼요. 네네. 얘기할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변종국입니다. 예. 이렇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정수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주영입니다. 예, 저는 윤주진입니다. 왜 웃겨요? 조용히 형이 한결 자신감이 생겼어. 왜요? 팬층도 두꺼워지고 아니, 하다 근데 우리 보니까. 제작 PD님이 네. 조용히 형 너무 편해요. 네. 너무 편해.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같이 담배를 피거든요. 저 그거 알아요? 왜요? 저 아침마다 피디님이랑 하트 주고받는 사람. 오. 장난 아니에요. 하트를 주고받아요? 예. 오. 무슨 팡이라고. 그거 서로 막 경쟁해 지금. 그래요? 예, 오늘 주제, 저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울의 시장님으로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입니다. 네. 이게 사실 부담돼 나는. 예, 그렇죠. 네. 근데 서울시 시민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경기도민입니다. 예, 그렇죠. 저는 뭐 부담될 것도 없어요. 왜요? 왜냐면 저희가 단체에서 서울시에서 공모사 쭉 받았었는데 맞아. 잘렸잖아요. 그런 과 함께 잘렸습니다. 예. 예. 박원순 시장님은 저는 뭐 또 개인적으로 한번 뵙기도 했었고 길 가다가 같이 사진을 그때, 찍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자료 화면을 제가 내보내드릴게요. 찍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모자라기라고 내보내나요? 이유가 뭐예요?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글쎄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없는 것보다 네. 낫죠. 만나본 적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 예.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있냐고? 예. 없습니다. 예. 저는 한번 먼발치에서 본 적은 있어요. 먼발치에서. 정말 먼발치.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때 막 시장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프레스 센터를 제가 우연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좀 회견 같은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카카를 직접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 이렇게 저도요. 가깝게. 누구?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네. 대통령. 저는 같이 셀카도 찍었어요. 진짜요? 진짜요? 카카와 셀카? 그 지었다는 말이 카카 셀카? 죄송합니다. 근데요, 박원순 시장님이 비율의 달인이에요. 이게 딱 매스컴으로 보면요. 비율? 되게 키가 커 보이잖아요. 그쵸? 네. 예, 되게 키 커 보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좀 약간 왜소하세요. 근데 이게 이 몸의 비율이 좋으시다 보니까 이 매스컴으로 보면 되게 키가 커 보이고 좀 훤칠해 보이시는 그러더라고요.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외모만 조금 떨어지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형은 뭐 외모 어때요? 저도 뭐 외모도 안 되고 비율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건 낫죠. 네,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만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말씀하신 박원순 시장님이신데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물론 서울시민이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박원순 시장님을 되게 좀 가치 중립적이고 이념 중립적이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민을 위한 시장님. 그렇죠. 아무래도 예, 시민사회 활동을 또 하시다가 워낙 왔으니까. 그동안 유명한 시민사회 활동을 좀 하셨었고, 사실 좀 저도 여기 와서 고백하지만 아름다운 가게에서 뭘 산 적이 사실 있어요. 예. 예. 근데 왜 그거 뭐 나쁜 일이라고? 아니요, 그동안 말 안 했으니까. 네. 그런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단순한 어떤 시민사회 운동가에서, 또 예. 단순한 변호사에서 이제는 아주 명실상부한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이 되신 것 같아요. 행정가의 예. 정치. 물론 소통령이죠, 소통령. 네, 그리고 뭐 지자체장 중에서 서울시장 뭐 가장 강력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예. 국가가 위난 상태에 빠지게 되면요, 서울시장이 수도 방위를 하는 네, 책임자가 되고요. 책임자가 예, 또 외교 안보 회의에 또 들어가는 네네. 분이기 때문에 매우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저희가 오늘 박원순 시장님을 왜 준비했느냐?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을 문제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네. 네. 한번 돌아가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양봉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박원순 시장께서.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추워서. 벌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네.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거야. 아니요, 근데 그 양봉을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뭘 얻었어요? 꿀 40리터요. 3개월 동안? 70리터. 아,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70리터. 아니, 근데 처음부터 그걸 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는 너무 회의적이었어요. 우리 사실. 저번에 회의적인 할 정도가 때, 아니라, 예. 팟캐스트 라디오 할 때도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예. 그리고 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제일 차가 많이 제일 나잖아요. 많고.
당연히 야 벌들도 싫어하지. 그리고 그게 청년 그럼요, 꿀벌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설탕 설탕 넣어줘야 맥이, 되고 막 이래야 설탕 되는 먹는 건데 거죠. 예. 그만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데 거기다 그냥 갖다만 한다고. 네, 우리나라의 꿀들이 설탕을 안 먹이는 꿀들이 사실 찾아보기 힘들대요. 왜냐면 꿀 얘기로 가요. 그러니까 양봉하니까.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는 100% 설탕을 자기 예, 먹였을 거예요. 그게 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 문제가 국정감사 때 터졌는데 네. 너무 내가 막 하면서 웃으면서 봤던 게 뭐냐면 이게 경제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경제성? 봤더니 이거를 월당 40m씩 예, 맞아요. 수확할 거다. 예. 그게 시가 100만 원. 100만 원. 예. 한 달에 100만 원 벌자고 했던 건데. 근데요, 전부 못해서 못했어요. 못했어. 중요한 건. 반년 동안 2번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총 70m밖에 채취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전시행정이죠. 전시행정. 그렇죠. 제대로 된 전시행정이죠. 제대로 된 전시행정인데 우리 이제 박원순 시장 및 지지자들이 그 전 시장이 그렇죠. 파이브 세운 시장이 예. 전시행정의 모든 것으로 비판을 했죠. 그렇죠. 네. 그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로 많이 지적을 비판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보다 더 보여주기식은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근데 못 돌고래. 보여줬어. 아, 돌고래. 근데 못 보여줬어 문제는. 예.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보여줬으면 저는 다행인데. 오늘 뭐 박원순 시장님 특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7년 동안 쉬는 낡은 갈색 구두를 아, 진짜. 아, 그때 이렇게 뭐 머리도 이렇게 하고 수염도 덮고. 네. 물론 좋아요. 그 스타일일 수 정말 있는데, 스타일. 그 솔직히 좀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는 정말.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죠. 보여주기 종결판은 예. 저는 정말 그때 명동에 일본인 복장. 명동인가요? 아, 명동, 동대문, 명동. 동대문? 명동? 명동? 명동인가 동대문? 예. 근데 나는 제가 그때도 말했는데 신문 기사 이렇게 봤어요. 박원순 시장이 몰래 갔다고. 예. 나는 그게 글도 안 보고 일단 사진 먼저 봤는데 박원순 씨를 박원순 씨가 뭐 했지? 라고 본 거야. 그랬더니 이제 뭐 일본인인 척하고 누가 봐도 박원순 시장이에요. 네. 그 누가 봐도. 호텔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일본에 가서 삼성급 예, 호텔에 예, 머문다라고 예. 한 거. 머물다가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 뭘 했느냐. 응당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그치. 사항이 있을 때 예. 공적으로 뭘 했느냐. 내가 뭘 했느냐. 알리고자 할 때 쓰는 거죠. 네, 네. 근데 거기에 왜 박원순 시장이 굳이 삼성급 호텔에 머물기로 했다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그렇죠. 아. 예. 예. 그거 참 의구심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양봉사라고 하고. 아니 근데 뭐 동대문 찾아갔을 때는 뭐 일본인처럼 행세해가지고 했던 거는 이게 이렇게 바가지가 심하대요. 우리 좀 상인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상인들도 네. 그걸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걸 굳이 그런 식으로 할 줄 알았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정치인은 쇼를 좀 할 줄 알았다 생각하긴 하지만 완전 쇼잖아요. 아니 정말 쇼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나경원 후보하고 이제 그 후보 시절에 붙었을 때 오세훈 그 시장에 대해서 엄청 깠잖아요.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다 무조건 전시성이라고 까는 이유가 이게 뭐 왜 버스에 지하철에 자기가 한 그 서울시에서 뭐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그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면서 하느냐. 그랬더니 근데 오세훈 시장이 아니 그래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뭘 좀 그걸 찾아가서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잖아요. 예. 지금 이게 뭐야?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막상 자기가 또 해보니까 그렇죠.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했었는데 자기가 더 하는 거라고. 저는 그게 전시성 행정, 그러니까 이걸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영이랑 똑같은 논리인데 아니 그 양봉도 하고 변호사도 줘요. 심지어는 예, 방황 그렇죠. 예. 세종문화회관 거기서 예. 변호사 짓고 아, 나 그 공무원들 너무 안 됐어요. 아니, 정말 어렵게 공무원 시험 붙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비 오면은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거 화단 나르고 있어요. 그 시간에 수행에 복구를 해야지. 아니,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좋아! 취지는 정말 좋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요, 이분이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자전거로 뭐 출퇴근하신다고 하고, 예. 그리고 같은 직원들이랑 닭싸움 한다고. 너무 크게 웃었다. 왜 올라오는 거예요? 닭싸움 했대요? 그런 것도 뭐 있었어요. 말총국이가 아니 정말 되게 정말 친농업적인 건 좋아요. 그래서 그 노들 싸움에다가 네네. 그 박원순 씨 표 거의 이제 뭐 농업 단지는 아닌데 이쪽에 되게 농업을 좀 알리려고 협동농장 뭐 약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리고서 이번에 또 국감 때 뭐가 터졌냐면 네. 그렇게 야심작 박원순의 야심작이었던 노들 싸움에 방문객 수가 40%가 줄었대요. 아.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 농부학교인가를 해요. 어린이 농부. 예. 농부 양성을 하려는
근데 요즘 농사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린애들도 솔직히 관심 있는 부분 그렇죠. 아니죠. 예. 이제 하향이죠. 친환경, 예. 친자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가 그 다른 이제 그 명품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명품 도시에 비해서 그 뭐 나무들이나 이런 네네. 친환경적인 거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 게 있어요. 9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녹지가 된다. 부족하다. 녹지가 부족하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약간 녹지를 좀 조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가야 한다.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그게 이제 사람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진행하는 건 옳은데 네. 그런 관점이 아닌 아니 무슨 뭐 농업에 소중한 말을 하고 뭐 그런 것 그게 같아요. 저는 참 나는 약자의 편에 드는 시장이라는 것을 네.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 그 농구학교도 완전 비효율이었다면서요. 총 14번 예. 진행이 됐대요. 14회가 예. 진행이 됐는데 예. 126명이 네. 왔대요. 거의 복고 수준이에요. 지금 주영영 아카데미도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와요. 심지어. 주영영, 저희 예. 아카데미 잘해. 엄청 좋아요. 그 뭐냐 독후감대회는 대박나요. 대박나요. 몇천 명씩 오잖아요. 예, 예. 형 막 눈 빨개지잖아. 그 보고 있다가 막 이거 누구 이래갖고 형이 안 봐요. 봐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 안 보는 거? 봐요 제가. 형은 다 다른 사람 시키고. 사실상 밑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안 돼. 오해라니까 제가 다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예. 평균 9명 정도 온 아, 거거든요. 진짜 심각한 거죠. 복고 수준이에요 진짜. 예, 아니 우리 복고 훨씬 넘지. 네? 복고 훨씬. 근데 그 진짜 농구학교에 드는 예산 우리한테 주면 진짜 우리 엄청 우리, 126만 명 볼 수 있는. 아니, 그 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이런 거가 문제가 터졌을 때 예. 물론 행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겪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걸 얼마만큼 저는 과감하게 개혁을 할까? 아. 제가 볼 때 못 버려요 이거. 왜냐 버려도 욕 먹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서울에 실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제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다 우리 서울 살고 버스비- 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죠? 저는 버스 카드를 안 써요. 이상하게 귀찮아서 우리- 계속 버스 우리가 카드를 안 만들어서 여담인데 귀찮은 거야. 소다 씨랑 지하철 탔다가 기절했잖아요. 왜요? 우리가 뭐 왜냐뇨 같이 찍고 들어갔는데 안 보여. 정말 안 보여갖고 어디 갔지? 개인 취향이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되게 예. 놀랐다고. 저는 그래서 보통 현금으로 내거든요. 예, 예. 버스비를 많이 내는데 원래 1,000원이 내면은 100원이 나오니까 예. 그런 게 그냥 1,000원 정도를 지불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1,050원. 1,050원. 예. 그러면은 잔돈이 없으면은 또 그렇죠. 1,000원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묘하게 그때 공공요금이 버스비가 올랐을 때가 실입대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했었을 때랑 엄청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기간이.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죠. 아니요, 근데 예.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요,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물론 제가 이걸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려고도 많이 시도를 해봤었는데 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면은 아주 극명하게 나와요. 대중교통 지원금이 엄청 많이 오르고 네. 그리고 고등교육 재정이 엄청 많이 오르고 대신 다른 뭐 보건이나 의료 쪽 예산은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시장인지 좀 의문이죠. 그렇죠. 박원순 시장님이 굉장히 친서민적인 네, 이미지를 네. 강조하시는 분인데 정말 서민의 발인 이 대중교통 요금 예. 그렇죠. 예. 정말 지하철 버스는 진짜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한 50원도 아니고 150원을 한 번에 갑자기 네. 올리는 게 저는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진짜 그 요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는 그게 바로 진짜 보편적 복지의 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활 예, 실제. 예, 근데 예전에 이제 그 과거에 민노당이 성명서를 낸 적이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에게 그 대중교통 요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서민을 맞아. 버리는 예, 것이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정작 박원순 시장이 올리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예. 그 아름다운 가게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뭐 무급 인턴부터 예, 해갖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노조 사건이 한번 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 뭐 제가 이제 뭐 위키피디아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 예, 예. 위키피디아에 나온 얘기인데 그 어떤 아름다운 가게 모 간부가 예, 예. 법인카드를 네.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네네. 거에 대해서 아. 직원들이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 결성을 하려고 네네네. 했는데 네. 박원순 시장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아름다운 가게는 노조가 만들어지면 종말될 것이다 네, 라는 정말. 말을 했다는 게 위키피디아에 나왔어요. 네. 뭐 이게 출처를 제가 봤는데 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만큼 노조와 비정규직에 대해서 되게 삼성 문호조 말씀, 그렇게 예, 비판하고. 말씀을 하시던 박원 시장님이랑은 좀 안 맞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도 있어요. 박원 시장은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네.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시절에 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월급 전액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인터뷰 프레시한 뭐 이런 그 좌파 신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박원순 시장이 인정했어요. 고맙게 사실 생각하는 거고 밥도 한번 먹으면서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서울시장일 때 이런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있었고 또한 오세훈 시장이 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하는 뭐 시장 아카데미 이런 거에 제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했었고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4.1 총선 후보 때 무조건 오세훈 아니다. 오세훈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세훈 시장 얼마나 열받을까요? 열받죠. 진짜. 오세훈 시장도 열받고. 정말 다 사실이라면 박원순 시장님이 아니라 박모순 시장님. 이걸 되게 웃기게 했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뭐 서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의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께서도 늘 서민을 외쳤잖아요. 이 세 개 카테고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말만 외치지 도대체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미지상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고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실제 나한테 서민으로서 다가온 뭔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이미지로 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떡볶이 그러니까. 시장 떡볶이 먹고 낡은 구두 신고 나오고 자전거 낡은 구두가 정말 안 보여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쇼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거예요. 저희 주변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때 안철수 후보랑 그 단일화 할 때, 그렇게 수염 좀 덥수룩하게 나오셨잖아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자리에 후보로 결정이 되는 자리에 면도할 시간도 없었겠느냐? 아니잖아요. 면도 매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일본의 호텔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어떤 트위터에서 그게 이제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실 때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 거기가 삼성 호텔에 묵으라고 시장 뽑아준 거 아니야? 그래 좋은 데서 잘하고 제발.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내가 진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대권 후보 중에 문 후보 있잖아요. 문 후보가 옛날에 제가 트위터도 한번 쏜 적이 있는데 블루클럽이라고 있어요. 남자들은 잘 알아. 그 뭐 굉장히 싼 블루클럽 유명해요. 잘 모르시면 인터넷 검색하면 아주 웃긴 것도 많은데 거기서 머리 자른 거를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 댓글이 누가 어떤 남자가 블루클럽에서 머리 자른 걸 트위터에다 사진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나도 거기서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자르놨는데 말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간 것도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의 극단인 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진짜 그 정책과 공약이 아니라 저는 정말 평범합니다. 저는 정말 서민이에요. 그렇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네네네. 우리랑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그것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랑 사람들 자기 재산 공개하면서 마이너스라고 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 사람이 더 웃긴 게 이 세상에서 너는 빚지고 사는 애를 너를 어떻게 뭘 보고 뽑냐 서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정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근데 자기의 재산은 마이너스면서 어떻게 국가 재정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국가 재산도 마이너스가 돼야 그것도 멋있는 거야. 후보들 중에 그러잖아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는 세상. 아니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사람이 못 사는 세상 만들려고 하잖아. 아니 그러면 사람 사는 세상이랑 무상급식 해야 하고 무상보육 해야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아니죠. 도로 닦고 건물 짓고 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마치 자기네들만 갖고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도 오만과 거만에서는 나온 캐치프레이즈 봐요. 왜 지네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리고 친서민 정책을 편다는 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거지. 친서민이라는 게 나는 전세살이 나도 해봐서 서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름을 알아서 그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라는 것이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의 향후를 좀 예측해보면 박 시장님에 대해. 일단 2014년도 6월까지 이제 임기신데요. 아니죠. 6월에 선거를 하죠. 2014년도 6월에 또 지방선거를 할 텐데, 6월 지방선거를 할 텐데, 박원순 시장님이 또 나오실까요? 일단은 구두로 사러 갈 것 같고요.
양봉 그 이제 철거한다고 했으니까 네. 예, 이제 안 한대요 이제 이제 얼어 죽게. 그럼 뭐 얼어 죽게 생겨서 안 하는 거 당연하지. 볼이 어떻게 겨울에 저는 네. 예 뭐 그 저는 사실 정말 카더라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 만났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첫 번째. 내가 나갈 거야 이게 이랬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후보한테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왜 나가려고 하냐. 어부지리로 다른 후보가 된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말하니까 아니 뭐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그러면 나갈 거면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서 공정하게 뭐 경선해가지고 단일 후보로 나가라. 그것도 싫은 거겠죠. 나온 거잖아요. 네. 세 번째는 무슨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저는 세 번째는 어떻게 유추하냐? 이건 너무 음모론인데요. 너무 음모론인가요? 예. 아, 이거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모론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음모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윤조영 생각입니다. 네. 시선윤조영. 시사평론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얘기가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제가 만약에 그 판단했을 때는 무슨 생각 해봤냐면 아마 안철수 후보가 계속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그래 나가라 나가고 네가 나가서 되면. 어느 정도의 정치 세력을 해라 그럼 내가 같이 합류하겠다. 전 그런 얘기를 하지 진짜 않았어요. 근거 없네요. 예. 아니 봐봐. 아니 왜 그거 진짜 처음 들었어요. 아니 봐봐요. 아니 이번에 안철수 후보 캠프 꾸려졌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의 캠프 멤버들이 아주 싹 흡수해 그렇죠. 예. 들어갔잖아요. 아니 사실. 사급수 누구?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죠. 박선수. 아니. 뿐만 아니라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대부분 거의 뉴스에도 나왔는데 거의 판박이지 않냐라고 맞아요. 안 간 사람은 뭐 말좀 그거까지 책임져야 돼? 강 부장님이 나는 나 되게 좋게 보는 게 정말 시민사회 운동에 대단한 일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정말 자기 살길을 또 빠져나가는 거 좋게 보는 게 착한 척의 대망이에요. 아니요, 근데 까먹었어 지금 내가 아니요, 시민단체로서 솔직히 할 수 있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대단한 같은 시민단체로서 솔직히 존경스럽지 않나요? 열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뜯어먹을 수 있을까? 진짜, 예. 그렇죠, 어떻게 나를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버릴 수가 있을까? 예.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렇죠. 나는 또 하나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시민사회 운동가가 아니에요. 아, 이거는 맞아. 명확해요. 근데 네. 마치 시민사회 운동이 아직도 뭔가 형세 젖어서 그 사람은 정말 정치인, 정말 행정가로 봐야 돼요. 이제. 그럼요. 예. 아직도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네.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그쪽 어떤 진보적인 어떤 네네. 성향의 운동, 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 정치운동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따르고 지지하고 모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리고 이 사회를 주름 잡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고.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만족하진 않을 것 같다. 예. 네, 그보단 더 할 것 같다. 우리 양봉업. 네, 저는 예전부터 사실 배울 점 많고 참 존경할 만한 네. 그 사회 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예. 그 참 처음 딱 뭐라고 해야지 깬다고 해야 하나? 그게 사실 아. 그 구두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호의적으로 생각했다가 예. 좀 왜 이러지? 지나치다. 네,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을 테니까 좀 보여주기식의 그런 쇼? 근데 네, 저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왜 저는 또 싫으냐면 제 주변에도 시민사회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되게 순수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진짜 내가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순수하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의 그런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행동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다 오염돼요. 그렇죠. 괜히 뭔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 또. 네,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랑 지향하는 바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솔직히 요즘에 이렇게 보이는 서울시정을 보면 하나같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예, 특히 말씀과 행동이 다른 것도 있고 네. 또 불필요한 진짜 전시성 행정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박원순 시장님이 어떤 정당한 근거를 갖고 지금 서울시장이 되셨는지 의문이에요. 네네. 예, 박원순 시장님이 조금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만 더 솔직해지시고, 예, 그리고 좀 보여주기 이 일명 쇼가 아니라
진짜 본인이 복지를 하시려면 진짜 제대로 된 복지를 하시던가. 네. 꼭 하고 싶은 예. 얘기예요. 제발 양화대교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오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차가 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속도를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앞에 또 저 초보 예, 못 운전, 보면 안 돼요. 초보 운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앞에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 막 달려오던 차가 막 세 대가 저도 그 정도에 끼어가지고 막 예.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더 이상 그냥 보란 듯이 놔두지 말고 그냥 뉴타운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시민에게 물어보겠다. 시민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적어요. 그럼요. 우리가 서울시장을 뽑는 이유는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중재하고 조정하라고 네, 하는 거지. 그럼요. 시민들한테 시킬 거면 뭐하러 박원순 뽑습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뭐, 그렇죠? 통장님 시켜요. 그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사실 뭐 100명, 1000명도 아닌데 너무 그렇죠. 손가락 잡는 얘기죠. 네. 시민한테 신고가 물어본다는 얼마죠? 거는. 2천만 되나? 아, 천만? 너무 서울시민 아닌 거 티내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민이 1000만 명에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하루에 그래도 오고 가는 엄청나죠. 사람들은 엄청나게 예. 많죠. 우리 4명도 의견 통합이 안 되는데. 그렇죠. 뉴타운 매몰 비용 때문에 각 구와 지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합니다. 네네. 박원순 시장님 너무 이상적인 이미지 정치만 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저희 속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